내년도 물가 전망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관에서 뭐 하락은 뭐 대부분 다 예상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IMF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좀 뭐 미국은 아니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 내년도 물가 자체를 9%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아직 물가 압력 자체가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기준금리는 계속 이제 올려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 지표들을 보면 조금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물도 미국의 10년물이나 뭐 2년물, 이런 금리가 좀 멈춰줘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이제, 금리, 10년물, 3년물, 10년물, 2년물 다 역전됐죠.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좀 더 장기 금리보다 좀 멈춰줘야 되는 건데, 최근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예, 뭐 여전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아무래도 2년물 단기 금리 자체는 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자체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뭐 75bp, 뭐 50bp 뭐 이렇게 조금 둔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아직은 이제 서 있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2년물 그쪽에서는 계속 좀 상승 압력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금리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요인은 수급적인 요인도 사실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연준이 그 QT,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 양적 긴축 규모를 기존 해보다 2배 정도 늘면 950억 달러씩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자체도 여하튼 국채 시장에는 조금 수급적인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금리가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내다 파는 거 구조니까. 안 내다 파는 거니까 사는 게 아니라 늘렸던 걸 이제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계속 사던 거를 이제 그러니까 안 사고 물론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돌아야 되는 거를 그동안은 계속 사줬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사주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이제 수치가 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수급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손이었던 미국의 연준 자체가 더 이상 이제 국채 시장에서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국채 시장의 금리의 또 다른 어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멈추는 시기가 상당 기간 이제 적어도 올 연말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그거를 채 반영을 못한 건가요? 뭐 지난번 잭슨홀 미팅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표 나올 때마다 충격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연말 4.6이던 내년 봄까지도 인상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면 불확실성의 제거인데 시장은 왜 이렇게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물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 물가 자체는 뭐 꺾인 게 분명한데 사실은 연준에서 고민 자체는 그 전체 물가, 전체 헤드라인 물가 자체는 사실 좀 변동성이 큽니다. 뭐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사실은 좀 출렁거리는 부분들이고 보다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코어, 근원 물가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게 둔화가 됐다라는 신호가 없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이제 뭐 진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계속해서 임금 상승 압력으로 계속 다가가면서 물가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섣불리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경기만을 생각해서 당장 금리를 뭐 중단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좀 저희가 이제 겨울에 사실은 뭐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럽 사태,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산 분위기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에너지 가격, 뭐 이번에도 이제 사우디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제 감산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지면서 유가가 이제 들썩거렸듯이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들썩거리게 되면 4분기 우리가 물가가 계속 실질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라는 이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뭐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중반까지도 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또 자이언트 스텝도 뭐 12월에도 계속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좀 없지 않나. 그것이 계속 금리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한 예. 가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물려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번에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소위 이제 극한으로 가는 최고 수준이 올 연말 뭐 4.5, 4.6이라면서요. 근데 예. 이제 뭐 내년에 가면 진정이 되지면 되는데 5% 얘기도 뭐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물가에 결국 달린 문제인 것 네. 같고요. 지금 내년도 물가 전망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관에서 뭐 하락은 뭐 대부분 다 예상을 좀 하고 있긴 네. 하지만 제가 오늘 IMF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좀 뭐 미국은 아니긴 하지만 네. 영국 같은 경우 내년도 물가 자체를 9%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아직 물가 압력 자체가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예. 뭐 미국이야 조금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계속 뭐 물가가 계속 된다는 얘기는 뭐 다른 나라도 분명히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의 물가 흐름 자체가 뭐 정점은 찍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도 않고 상당히 뭐 정체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금리가 뭐 5%대까지도 가는 이 그림 자체를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 기승전 물가군요. 예. 예. 물가가 이제 좀 잡혀야 되는 거고 물가가 잡히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근원 CPI 속에서 미국은 이제 소비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예, 임금이나 임대료 이런 게 잡혀야 되는데, 또 들어가다 보면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맞물려 있어서요. 그런데 임대료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매달 이게 계약이 갱신되는 게 아니라 예. 뭐 6개월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경신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그 시차를 감안하게 되면 사실은 이 임대료에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올해 말을 기대했는데 그게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물가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여전히 뭐 미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히 아직은 그 잠재 있다. 압력 자체가 아직 크게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도 이제 한번 이게 뭔가 딱 잡히기 시작하면 사실은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언젠가 하면은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환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오기까지는 지금은 뭐 예단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단디해라. 그죠? 예. 마음을 좀 굳게 먹으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그거를 또 결정하는 고용시장, 미국의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했고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유럽을 둘러싼 이슈들도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 요인인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파트 2에서 이어가겠습니다.